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기술로 인해 평균 수명 100세를 기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9988234라고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죽는 게 행복한 인생이라는 유행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중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이나 행복한 노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센터 혹은 문화센터에 이런저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네요. 팔팔하고 건강하게 사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아직 없으시다고요? 바쁜 삶에 밀려 꿈만 꾸고 생각만 하셨던 일이 있으셨다면 10년 후의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100세 시대잖아요. 뭐든 시작하기에 오늘은 가장 젊고 이른 날입니다. 저희 광교 원더풀 라디오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첫 곡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려드리며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그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교 원더풀 라디오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마법의 주문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유익한 정보와 재미난 이야기 같이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자 소개 각자 하는 걸로. 저희 이제 소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네, 저는 광교 원더풀 라디오의 UD 유연숙입니다. 미모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갑자기 되나요? 당황 이래서. 네. 광교 원더풀의 막내 명딕 김명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인사했잖아요. 네네. 네. 저 깜찍한 제 인사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 네. 저희가 네. 지금 나알러무에서 박물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지난 시간에 명디님이 그 서해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 해주셨는데 그렇죠. 너무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두 분 다녀오셨어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나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자, 두 분들은 어디서 자라셨어요? 네, 명디님? 저는 도시에서. 도시에서. 네. 뭐 명디님은? 저도 수원처럼 좀 서울처럼 뭐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 네. 뭐 평택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아. 살았으니까 네. 시골은 아닌 거죠? 네. 시골이라고 봐야 되지 시골인가요? 않을까요? 시골. 네. 왜냐면은 네.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세대니까 그렇지. 다닐 때 학교 주위에 음. 논밭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도시에서 사셨든 시골에서 음. 사셨든 그 시골에 대한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외갓집. 그렇죠. 네, 일단은 외갓집. 음. 저 기억에 어렸을 때 방학하고 학교 다닐 때 이러면은 외갓집에 가면은 정말 여름에 가면은 막 밭에 뭐 나고 뭐 가지 막 고추 이런 거 바로바로 따가지고 네. 할머니가 뭐 만들어 주시고 네. 이랬던 기억도 나고 네. 약간 시골은 외갓집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전 사실 어릴 적에 시골을 많이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 최근에 다녀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네. 제가 가평에 그 사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농가 같은 거를 개조하신 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좋으셨겠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닭백숙을 해 먹었는데요. 그 바로 옆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바로 따낸 가지를 초고추장에 그냥 바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지요. 맛있는 거예요. 저 그래, 처음 맞아요. 먹어봤거든요. 진짜. 생 가지잖아요. 가지를. 예. 네. 그래서 정말 시골에서 살면 이런 것도 많이 해봤겠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두 분이 시골에 대한 추억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우리 농업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 과정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는 물론 또 농업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 오. 국립농업박물관입니다. 아. 농업박물관도 있어요? 농업박물관이 이 근처에 있어요. 있다고요? 있어요. 네, 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수인로 154번지에 아하. 위치를 해 있는데 그 예전에 농촌진흥청이 있던 자리예요. 아. 네, 그래서 어딘지 알 네. 것 같아요. 네, 유디님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쵸? 그 농촌진흥청 네. 이사 가고 거기 더한파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맞아요. 농촌진흥청 그쪽이 그 벚꽃도 예쁜 그런 곳이라 맞아요. 그렇고 농촌진흥청 예, 수원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었던 곳이죠. 네, 예. 이제 그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사를 가고 네. 2022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국립농업박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얼마 안 됐네요. 2022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농업과학 도서관으로 사용을 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 명칭 공모를 통해 갖고 새롭게 단장한 곳이 지금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더한파크예요. 근데 그 그렇군요. 더한파크 옆에 그 서수원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네. 그 위쪽에 새로 설립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 국립농업박물관은 관람 시설을 살펴보면 이제 전시동, 또 교육동, 체험동 이렇게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 수원이 어떻게 보면 농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곳에 또 농업박물관이 있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곳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굉장히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체험존까지 따로 운영된다고 하니까 네. 아이들하고 가도 무척 재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설 전시동에 농업관, 어린이박물관, 식물원, 곤충관, 수직농장 기획 전시실이 있고요. 와, 많네요. 아, 여러 예, 가지가. 교육동에는 식문화관, 또 영상관, 교육실이 있고 체험존으로 가면 다랑이 논밭, 과수원, 농가원령, 황토마당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 소개해드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네. 이 시간에 이게 다 감당이 가능하실지. 될지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게. 네. 체험존도 저가 뭐 그 시대 제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뭐 도시라고 해서 대단히 저거 한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농촌에서 산 것도 아니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랭이 논밭이라는 이름이 네.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다랭이 논밭도 궁금한데 네. 농가 원령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겠어요. 되게 아, 궁금해져요. 그러게요. 네, 궁금하시죠? 네. 네. 궁금한 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의 박물관 편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립농업박물관 둘러볼까요? 네, 요번 편에 그냥 다 담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얘기해 주실 게 네. 너무 차분히 많아서 하나씩 네, 하나씩. 너무 네. 많아서 그냥 하나씩 그래도 네. 짚어 드려야 될 것 네, 같으니까. 먼저 그러면 네. 상설전 시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시관은 농업관 1, 농업관 2, 식문화관 이렇게 갖고 농업관 1에는 농경 문명의 시작부터 기회까지 또 농업의 근본이 되는 땅, 물, 종자산업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농사의 과정에 따라서 그 농산물을 재배, 또 수확해온 과거와 현대의 농경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사라는 게 그냥 이렇게 뚝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반 시설도 필요하고 그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네. 걸 다 볼 수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 2관 2로 가시면 양질의 농업, 축산업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확된 농업 생산물의 저장, 가공, 운반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활용되었던 가축의 쓰임이라든가 현재 축산업의 현황 이렇게 변화 중인 농업 기술의 그 방향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농경의 시작부터 네. 이제 나중에 생산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하는지까지 네. 모든 게 다 있는 거 보면 그냥 교과서 같은 느낌도 그렇죠, 들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문화관에서는 먹거리의 시작, 재료의 가치와 음식을 컨셉으로 식재료를 구해서 다듬고 또 재료의 특성에 따라 보관을 하고 또 저장하는 방법, 또 다양한 조립 과정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음식이 되기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의 조리 과정까지 쫙 있다는 거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린 건 애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렇죠. 재미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네. 어린이 박물관 쪽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박물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어린이 박물관은 전시동 지하 1층에 약 255평 규모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사실적인 전시하고 또 보고 만져보고 생각하는 체험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즐겁고 또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 박물관은 벼농사의 여러 공간을 모험하듯이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어린이관 1,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과 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학습할 수 있는 어린이관 2, 예, 네. 2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수학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아기농부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 너무 듣다 보니까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저 조카 데리고 가야 될 것 아, 같아요. 지금 그- 중학생 가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네. 그 아직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 맞아요. 데리고 가서 체험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 네, 쌀 맞아요. 있잖아요. 네, 쌀. 그 쌀이 이렇게 네. 나무에서 열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요즘 아, 애들 진짜요? 그렇더라고요. 논을 우리가 가깝게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벼가 자라고 벼에서 수확이 되는 과정을 모르는 아이들은 쌀나무가 있는 줄 아는 뭐 그런 경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런 것도 직접 볼 수 있고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 어린이 박물관의 그 특이할 만한 점은 네. 우리나라 곡식 중에 쌀, 또 밤, 콩을 모티브로 해서 세 개의 개성 있는 캐릭터를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아, 애들도 캐릭터 네, 좋아하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배지 뭐 이런 네, 것도 만들고. 굿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왕성한 맛있는 우리 쌀 캐릭터는 미오라고 하고요. 아, 네, 쌀미짱가? 네네 맞아요. 조용한 미소로 친구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캐릭터인 밤이. 밤. 밤이니까 밤이에요. 밤이. 와. 네 그리고 콩마을의 아주 유명한 장난꾸러기 두두. 두두.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두두. 귀엽네요. 네. 이름이 미오, 밤이, 두두 이런 캐릭터들로 뭔가 굿즈도 있으면 저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찰떡 같은 그런 이름인데. 네, 이름들이 너무 예쁘죠. 이 세 네. 친구들과 함께하면 더 재밌는 박물관 체험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 어린이 박물관에 분명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유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린이 박물관 경우 이제 대부분의 박물관 그렇듯이 월요일이 휴관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용 시간이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40분까지인데 이게 다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아. 이제 55명씩 1시간 이렇게 관람 아, 코스로 진짜요? 이렇게 끊어요. 와, 1시간이면 너무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입장하신 분들 네. 노쇼죠. 네네. 네, 그 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차 시작하고 15분부터 아. 그냥 거기서 아, 예매가 가능하대요. 가능하게. 아, 네네 네네. 입장이. 음. 그래서 회차별 종료 후에는 체험등 네. 정리 정돈 및 그 소독 진행을 위해서 1회가 끝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네,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5회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아, 소독까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네. 안심하고 더 이용할 수 있을 그렇죠. 것 이제 같아요.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 네네. 보니 그런 걸 더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출이 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 네, 어린이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은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하. 성인은 입장이 안 돼요. 아. 그리고 어린이도 반드시 보호자나 인솔자를 동반을 해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건 또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요. 네, 꼭 조카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농업 전시 체험관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자,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쉬었다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관계 원더풀의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수원의 박물관 편입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 가면은 이제 눈으로 보는 것도 많고 교육적인 부분도 많지만 네. 일단 이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아이들한테 소중한 기억이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농업 체험장에 재밌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농업 전시 체험장은 체험존, 또 식물원, 곤충관, 수직농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체험존은 야외 경작 체험을 활용한 농업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층층이 펼쳐진 계단식 논밭에서 다양한 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과수원에선 계절에 따라 다양한 과실수를 알아보고 또 수학기에는 수학 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이런 게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이런 거 있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네. 가시면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 시원한 바람 느끼면서 휴식할 수 있는
원두막. 어머. 네, 또 있어요. 원두막이 있어요. 네, 야외에. 네. 원두막은 야외. 동화 그리고- 속에서만 봤어요. 네, 그리고 둔벙이라고 해서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하수나 빗물을 저장하는 전통적인 인공 습지도 또 볼 수가 있고요. 네. 농가 원령이라 그래서 농가 원령가를 주제로 한 12개 공간을 따라서 아름다운 박물관을 산책하면서 또 체험 프로그램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와. 네, 농가 원령가를 알려드리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저희가 찾아보는 네, 네. 걸로.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유디님은 이제 원두막에 대한 그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네.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음. 시골에 제가 말씀 아까도 드렸듯이 외가댁이 시골이어가지고 거기를 가면 네. 그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못 해봤어요. 서리 막 수박서리 한다고 막 하잖아요. 네. 원두막에서 아무리 지키고 계셔도 네. 그 수박서리도 하고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서리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것처럼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네. 봤던 기억은 나는데 네. 저는 직접 그런 체험은 못 해봤지만 네. 원두막에서 수박 이렇게 쪼개서 네, 먹고 했던 맞아요. 거는 기억이 나요. 시골에서. 정말 시원하죠. 너무 왜 재밌을 것 그렇게 같아요.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원두막 밖에만 나가도 뜨거운데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네. 뒹굴뒹굴하면서 할머니랑 외삼촌들이 이렇게 잘라주신 거 막 먹으면 되게 기분이 좋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요거 박물관 가시면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네. 3, 40년 만에 한번 다시 체험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는 네. 식물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는 과수, 꽃, 선인장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식물원에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과 또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그 친환경 순환 농법 중 하나로 물고기의 배설물에서 유래한 성분으로 식물을 재배를 하고 그런 게 또 있어요. 네네. 식물이 이 정화를 한 물로 또 다시 물고기를 키우는 농법이래요. 친환경이 완전 친환경이네요. 네네, 그래요. 요것도 볼 수 있고요. 또 클로렐라 수직 정원도 보실 수 있는데 클로렐라는 그 녹초류로 엽록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녹색을 띠고 친환경 비료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는 녹초류라고 합니다. 또 이제 가시면 폭포의 청량감 느끼실 수 있는 식물원 전경을 또 살펴보면서 느끼실 수 있는 폭포 전망대가 있어요. 아니 어. 폭포까지 있다고요 네, 여기에? 있대요. 대단하네요. 와. 예. 근데 이제 이 폭포가 상상하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고 네, 아, 그렇게 네. 막 웅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군요. 네, 충분히 그 느낌이 네, 있는 감성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뜨거운 있는 곳이에요. 여름날은 그 정도 폭포만 봐도 시원해질 그럼요.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이제 농업전시 체험장에 체험전 식물원 공춘관 이렇게 쭉 있다 하셨는데 이제 네. 식물원 봤으니까 네. 이제 곤충관 가면 되겠네요. 네, 이제 예. 곤충관 가시면 이제 아이들 귀 쫑긋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곤충관은 화분매개 곤충, 또 천적곤충, 정소곤충 등 다양한 곤충을 전시를 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곤충을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 체험하고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특색 있는 곤충 표범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존으로 가시면 그 환상적인 그 신비로운 꿀벌의 비행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이 꿀벌이 어떻게 곤충과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요성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수직 농장 쪽으로 가시면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중 균일한 식물들을 관람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실내 재배대를 보시면 층층밭, 둥실밭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네. 네, 빛, 온도, 뭐 습도, 이산화탄소, 배양액 등의 그 환경 조건을 제어를 해서 연중 균일하게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꿀벌의 비행이라는 걸 보니까 정말 요즘 꿀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네. 꿀벌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 중요성을 아이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층층밭, 둥실밭 이게 도대체 네. 뭔가요? 궁금하시죠? 네. 네, 이 층층밭은 말 그대로 층층이 쌓여 있는 스테커형 재배대를 말하는 거고요. 네. 둥실밭은 두둥실 떠 있는 행잉베드형 재배대를 말합니다. 아까 캐릭터부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름을 잘 짓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게 그냥 아주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네. 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둥 떠 있게 네. 또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네. 또 체험해 볼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현대 기술과 농업이 네, 맞아요. 같이 네. 함께 예. 공존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거 외에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있지요. 그렇죠. 네, 이 농업관에서 예약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비예약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예약 체험으로는 이제 트랙터 시뮬레이션 와, 재밌겠다. 체험이 있고 또 네. 항공 방제 체험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예약 체험으로는 걸음지게 체험. 네. 지게 맺히는 요거 거. 이제 상상되시죠? 이것도. 네. 그리고 우쟁 쟁기 체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 트랙터 시뮬레이션 체험은 실제 트랙터하고 동일한 구성으로 제작된 체험형인데요. 경운 및 운반 등 농사에 최적화된 그 트랙터의 다양한 기능을 네.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이 실제로 작동이 되는 그런 체험과 네. 그냥 단순히 탑승한- 타보는 걸로 끝내는 체험 아.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실제 트랙터하고 같다면은 네. 좀 키 제한 같은 게 있을 것 있죠. 같아요. 그래서 작동되고 운행할 수 있는 체험은 만 13세 이상이고 또 키도 140cm 이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노약자나 임산부 또 어린이들 이용 당연히 불가고요. 아이들 울겠는데요. 네. 그래서 비작동 탑승 체험이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냥 대상 타보기만 제한이 하는 없어요. 거죠? 네네. 요거 다행입니다. 그냥 타볼 수만 있는 그런 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항공 방제 체험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질 때 농지에 거름을 주거나 또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뿌렸는데 현대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스마트팜 조성을 하거나 또 드론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는 그런 다양한 기술을 농업에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ICT와 접목이 돼서 활용 중인 농업 기술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농업도 굉장히 첨단 산업이 같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은 네. 그냥 단순하게 뭐 정말 이렇게 땅에다가 심고 사람이 비료주고 거름주고 수확하던 그렇죠. 그런 네. 때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예약하지 않고 가도 체험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 걸음지게 체험하고 우쟁 쟁기 체험이 있어요. 네. 근데 걸음지게 체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전통 농법에서 땅심 도두기를 위해 사람과 가축의 분묘를 똥장군이나 또 나무 혹은 양철로 만들어진 통에 담아서 지게 혹은 긴 막대에 지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통 농법에서 사용했던 방법 그대로 똥이 든 장군을 지게에 지고 이동을 해보는 이게 체험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럽기는 한데 네. 아이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똥 얘기만 해도 아이들이 그렇죠. 까르르 웃는데 네. 똥통까지 지면 얼마나 어. 행복해할까요? 너무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땅심 도둑이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이 땅심 도둑이는 그냥 사람과 가축의 분묘를 땅에 뿌려갖고 흙과 섞어주면 이 땅에 힘이 생겨서 그 양질의 농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대요. 아, 그렇구나. 이런 행위를 바로 땅심 도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다음에는 우쟁 쟁기 체험으로 가볼까요? 네. 네. 소와 사람이 각각 쟁기를 활용을 해서 밭을 일굴 때 소요되는 힘과 속도의 차이를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쟁기를 밀어서 소가 끄는 힘을 사람의 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무슨 예전에 무모한 도전 그 맞아, 맞아요. 막 소나 이런 뭐 이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그쵸. 네. 그런 거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면 너무 재밌고 시간 맞아요. 가는 줄 모를 것 같아요. 그럴 거기다 네, 맞아요. 또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가시면 정말 옛날에 직접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면서 뭐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어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쯤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아요. 네. 원두막에 앉아 수박도 먹고 네. 또 애들은 쟁기 체험 시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또 휴관일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휴관일 안 네. 되죠. 네, 매주 월요일이고요. 네, 또 1월 1일 설 추석 당일 네, 그 설날 쉬고 추석날 쉬고 그런데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첫 번째 평일을 대체 휴무한다고 합니다. 대체 휴무일 잘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 비싼 거는 아니에요. 아, 이렇게 국립- 많은데. 국립농업박물관 네. 무료입니다. 오. 예, 기타 와. 자세한 사항은 이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10인 이상 단체 관람 시에는 네. 안내 데스크로 사전 문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전시 해설에 대한 그 도슨트죠. 네, 네. 도슨트에 대한 문의 역시 관련 부서로 사전에 전화 문의 부탁 바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오시면 산책로나 그 휴게 공간도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 나들이로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근데 그럴 이 것 설명을 같아요. 들으니까 정말 가족들이 함께 가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전해드릴 정보가 너무 많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네. 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농업 그 박물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요. 네. 그 체험도 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소가 끄는 힘과 네. 제가 끌려가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 힘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체험도 네.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다양한 농법들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요즘에 우리가 집에서 가장 이제 쉽게 하는 게 상추 같은 네. 거 막 이렇게 심어 먹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약간 네. 행잉 행잉 이렇게 베드요. 네. 걸어서 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쁘게 이렇게 걸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거 배워보고 싶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보니까 물고기와 채소를 또 같이 기르는 용법도 네, 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상추 밑에다 물고기도 함께 아, 키우시면 맞아요. 걸음도 되고 네. 물고기도 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네. 네. 진짜 그래서 정말 열심히 들었어요. 네, 정보 드린 입장에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접했을 때의 공포감은 많이 사라져서 그런가 이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실 때는 마스크 꼭 챙겨 가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건강하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나나 박현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